어제 열린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자리였다기보다는 사실상 황교안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성접대 의혹 동영상 CD를 놓고 박영선 후보자와 황교안 대표 간 진실 공방도 진행 중이죠. 어제 인사청문회장에서 이 이슈를 끄집어낸 분, 부장검사 출신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자, 어제 인사청문회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의 자리였는데 박영선 후보자에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질문하신 연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먼저 박영선 후보자가 이전에 법사위원장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법사위원장 당시에 본인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고 있는 김학의 사건이 당시 경찰에서 어떻게 제대로 수사가 된 것인지, 그다음에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가 된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 검찰총장이 다시 또 사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 이런 전 과정의 중심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있었죠. 예. 그래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는 사실을 그 전에도 알았고 그 이후에도 알았을 텐데, 이러한 성추문 관련된 동영상 CD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저는 들었으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야당 의원일 때 그런 질문을 했었고, 그거를 지금 이용주 의원이 확인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 당시 의원도 그 동영상을 봤다 그러고, 박지원 의원도 당시 법사위원이었는데 봤다 그러고, 혹시 당시 검사였었던 우리 의원님은 그 동영상 못 보셨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그 이야기가 저는 2013년 1월 그 정도의 말이 돌았고요. 예. 저도 법무부에도 근무를 했었고 중앙지검 특수부에도 근무를 해서 그런 말이 있다는 소리가 이제 들어서 어떻게 해서 구해서 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이 동영상의 존재도 알고 있고 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청와대만 몰랐다는 겁니까? 그것은 저는 당시 청와대가 모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당시 경찰 측에서도 청와대에도 3월 5일쯤에 가서 이미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월 중순경에 이미 지명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3월 11일자로 박 장관이 임명됐고 차관 내정은 3월 13일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관 임명과 차관 내정 전에 당연히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이 내정자였던 임명했던 황교안 장관과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3월 중에는 3월 초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늦게 된다 하더라도 경찰청에서조차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당시 차관을 임명할 대상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검증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었고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고 또 일부 국회의원도 이 동영상을 존재를 알고 있고 보기도 했고 또 의원님도 검사 시절에 또 동영상도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청와대가 이것을 그냥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당시 청와대에서 누군가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 시키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학의 차관은 법무부 차관 이전에 이미 검찰총장으로 청와대에서 밀었던 인물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밀었었는데 12월쯤에요. 검찰총장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투표하는 절차를 거쳐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후보에서 탈락을 하고 나머지 3명만 총장 후보로 올렸었죠. 그래서 검찰총장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검찰의 내부 관행은 검찰총장을 경쟁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총장이 되면은 이제 검찰 조직에서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번에 법무부 차관으로 오히려 급으로 올려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황교안 장관과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 기수로는 황교안 장관이 한 기 앞서지만은 고등학교 선후배로서는 김학의 차관이 한 기가 더 앞섭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인사를 한 거죠. 그런 상황을 한다고 하면은 청와대에도 당연히 당시 장관이 황교안 장관과 인사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청와대 최고위층에서 밀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네요. 당시 검찰총장을 하는 김학의를 검찰총장으로 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김기춘 등 7인에서 밀었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죠. 그래요. 의원님 그 동영상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신 겁니까? 그게 그렇죠.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죠. 예. 네. 그것은 화면이 좀 흐릿했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거 봤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있었습니까? 김학의라는 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평범한 얼굴은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도에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도 누가 봐도 김학의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돌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 당시 수사에서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에서 비호 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윗선에 비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제가 검사로서 근무도 했고 특수부에 근무를 했으나 이 사건은 기본 1차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검찰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지를 안 했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서 무혐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또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검사가 어떤 사건을 처리해서 기소를 하려고 한다면은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소에 필요한 증거보다는 무혐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만한 그런 근거를 찾을 만한 수사를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수사 검사의 뜻도 뜻 이외의 높은 데서 그런 의중이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박영선, 황교안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 황교안 장관 만날 때 법무부 기조실장 동석했다 그러면서 일정표까지 공개했거든요.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로는 보통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은 국회로 인사를 하러 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다음에 3월 11일 날 임명이 됐으니까요. 3월 13일 날 오후 4시에 인사를 하기로 지금 일정이 잡혀있는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3월 13일 날 오전에 김학의 차관에 대한 내정이 신문에 보도가 됐고 오후에 그 전부터 이미 잡혀 있었겠죠. 오후 4시에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원 인사하러 온다는 사전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박영선 위원장의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자, 2013년 검찰이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발표 전날 보면은요. 검찰 발표 앞두고 갑자기 연예인 불법 도박 기사가 막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획된 것 아니냐. 검찰이 묵혀놨다가 이때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자체로도 큰 사건이죠. 이제 문제는 검찰에서 이런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들을 이제 기사를 내보내거나 할 때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긴 합니다. 어떤 기사들이 다른 기사들에 묻히거나 그런 것보다는. 근데 이것은 이제 오히려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발표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을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보도 시점은 조정할 수는 있었겠죠. 어떤 사건을 만든 건 아니었을 것이고요. 있던 사건을 이 사건 발표에 이용했다. 이렇게 봐야죠. 저도 들은 게 있습니다만은 당시 그 사건에 연루됐던 연예인들이 이 발표 전에 꽤 오래 전에 검찰 조사를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 그때 터뜨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당시 그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김학의 사건을 맡았는데 이 담당이 윤재필 부장검사. 근데 이 윤재필 부장검사가 연예인 도박 사건도 함께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물타기가 아니냐. 예, 이제 이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할 때 제일 처음에는 이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지를 했었는데요. 경찰에서 올릴 때 뇌물수 사건이 빠지고 성폭력 사건으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강력부에서 담당을 했고요. 그 부장이 이제 윤재필 부장이었고, 또 중요한 큰 연예인 도박 사건 등 큰 연예인 관련 파업적인 사건도 강력부에서 하기는 합니다. 예. 우리가 저 의원님 인터뷰 끝나면은 2부에 또 그 시사저널 기자 모시고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 그 윤중천 씨와 만났는데 그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런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러니까 부인도 긍정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제일 꼭대기에는 혹시 최순실의 입김이 있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결과로 보면은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을 당시 최초에는 검찰총장으로 추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기춘이 포함된 7인 내에서. 예. 그런데 김기춘 포함된 7인이라 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박근혜 그리고 실세했던 최순실과 연계가 되는 거고요. 당시 언론이나 지금까지 언론들 보면은 최순실이 김 전 차관의 부인과 같은 대학원에 다녔다는 그런 기사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김 전 차관의 부친이 군인 출신이어서 박정희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수사 방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현재로서는 조홍천, 최동욱까지 포함한 조건부 특검 하자고 하는데요.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특검이 결국에는 이제 특별검사를 누구를 하느냐에 듣고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법무부에서 재수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은 그대로 검찰에 맡겨두는 게 어떤가. 검찰에서도 이 사건 제대로 못하면은 조직적인 예. 명예에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검찰총장이나 수뇌부도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 당시 있었던 일 모든 것이라는 것은 김학의 사건이 성폭력이냐 성접대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무혐의가 되는 과정에 경찰이나 검찰,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까지 누가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게 된 것이냐. 그리고 이런 사건에 장애가 될 만한 인물로서 당시 최동욱 총장을 찍어내게 할 필요가 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 만약에 최동욱 총장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은 김학의 사건이 이렇게 무혐의가 됐겠느냐 하는 것을 한다면은 그런 추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 검찰의 조사를 좀 지켜보자,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자, 김학의 사건으로 공수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만, 일단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을 뺀 공수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그건 못 받겠다,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 관련 법안 이용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소권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원래 지금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을 나눠 갖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기소권을 뺀다고 한다면은 수사를 한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한 기소를 검찰을 다시 넘겨서 한다고 한다면은 검찰로부터 무관하지 않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내리십니까? 이 박영선 후보자 4선 의원으로서 도덕성 자질 능력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전부터 재벌 경제에 대해서 큰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